집 밖에서도 집 안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홈 서비스의 이용자가 늘면서 가정용 CCTV인 그 IP 카메라의 이용자가 증가 추세죠. 그런데 최근 이 IP 카메라 해킹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지 보안 전문가 이원업 이사와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요즘 들어서 갑자기 그 IP 카메라가 해킹됐다는 소식을 많이 듣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갖고 나오신 이 카메라가 이게 IP 카메라예요? 예, IP 카메라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카메라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카메라의 장점은 인터넷을 연결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제어를 한다라든가 또는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쓰나요? 일단 보안용으로 설치를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집에 아이들이라든가 예. 또는 애완동물 관리나 감시 차원에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CCTV랑은 그러면 큰 범주에서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군요. 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메라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인터넷에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래 들어서 스마트 홈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대중화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전부터 집에서 설치하는 카메라의 보안이 좀 취약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나왔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동 3사에서 이런 보안 서비스, 홈 스마트 서비스를 갖다 실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 사물 인터넷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예, 맞습니다. 지금 홈 스마트 서비스라는 거는 우리가 늘어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통신 기계인데요. 2016년에는 6,200건, 2017년에는 751건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 제품을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단순하게 제어를 하는 거를 좀 뛰어넘어서 ITO와 결합을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과 결합한 상태에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제 건강관리, 제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랑 개인이 설치하는 거랑은 어떻게 의미가 좀 달라지나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설치를 하면 일단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보안용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집안을 갖다가 관리나 감시할 수 있는 단순한 기능인데 이통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단 초기 비용이 좀 적게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그래서 가전 통신, 출입자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격 조정으로 그러면 전후 좌우 다 움직이는 거예요? 예, 다 움직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나와 있는 가전 제품이 있습니다. 가전 제품을 스마트폰으로 다 통제를 할 수도 있고 가전 제품에 달려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 역시 스마트폰으로 해킹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경남 지방인가에서 해킹이 됐던데 이게 해킹됐다는 것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집안에 있으니까 사생활이 다 이제 여기에 웬만하면 노출이 될 텐데 이걸 누군가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다 도철 맞습니다. 도철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도 50여 곳에 있는 카메라를 그 30대 남성들이 그 2,600건에 달아서 그걸 갖다가 이제 촬영을 하고 동영상을 유포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도 했네요. 예. 저도 자꾸 이게 지금 카메라가 제 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가요? 전문 해커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검거됐던 사람들도 그래서 무직자라든가 또는 대학생들 또는 일반 사회 직장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쉽게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다 쉽게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은 자세히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사건의 발생이 많아지면 이게 보안이 이게 원래부터 이제 취약한 제품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업체나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많이 좀 늦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그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암호 설정이나 변경하는 거를 좀 강화를 한다든가 또는 이걸 갖다가
점검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 예. 일반인들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인식을 못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오히려 그 피해를 좀 키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가 그렇게 그 접근이 어렵지 않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특별히 해킹에 취약한 그 제품들이 따로 있나요? 지금 이제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이 대기업의 한 3분의 1 정도 가격 또는 중소기업의 한 절반 정도 유통되고 있는데 이런 저가형 제품들은 역시 이게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킹에 쉽게 뚫리거나 노출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저가형 제품을 사용하는 걸 갖다가 좀 자제하는 걸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내 가정에서 쓰이는 카메라를 이제 해킹했다고 하면 카메라가 이렇게 그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밖에서 모든 게 조정이 다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나요? 현실적으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갖다 인지를 하지 않으면 사실 해킹됐는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해킹하고 나의 사생활을 인터넷에 올리고 유포하고 또는 그걸 갖다가 유통업계에 팔아가지고 또는 성인용품에 유통되고 있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네. 개인이 주의할 수 있는 거는 카메라의 위치를 방범용이라고 하면 이제 현관 쪽 또는 창문 쪽 그리고 주거 공간인 이렇게 뭐 침실이라든가 뭐 욕실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 개인이 좀 주의하시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보안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거 좀 이상하다 의심해 볼 만한 정황 같은 게 따로 있나요? 내가 설치해 놓는 방향에서 약간 움직임이 있다든가 이제 그런 정도밖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품에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하질 않기 때문에 노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품의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주시고요. 비밀번호는 좀 이렇게 암호하고 숫자하고 좀 병행해가지고 좀 어렵게 설정을 해두시는 걸 저희가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이라든지 아니면 침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그 사생활이 보장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그 제외를 시켜야 되겠군요. 철치 지역에서. 예. 근데 아이들 또 관찰용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침실이라든가 이런 모든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번과 같은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요. 예. 그 IP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휴대전화. 예, 맞습니다. 뭐 로봇 청소기까지 노트북도 참 그렇죠. 예, 맞습니다. 카메라가 달려만 있으면은 다 해킹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현재 그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좀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ITO 그 사물 인터넷 IoT 사물 인터넷 시스템에 의해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청소기를 갖다가 보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로봇 청소기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뭐 베란다라든가 그 다른 위치에다가 좀 보관을 하시는 게 일단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휴대전화는 어떻게 그 해킹을 하나요? 그 스파이 앱, 그러니까 도청 프로그램이 그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는 방향인데요. 제가 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그걸 갖다가 확인하는 순간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데 아이콘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었을 때 아이콘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설치가 돼도 피해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컴퓨터가 아닌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인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꽤 있나 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위치 추적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용을 갖다 엿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지 않았는데 배터리, 그러니까 뒤에 그 저희 충전 건전지 있는 부분이 만약에 뜨뜻해지고 있다라든가라는 그런 징후가 있다면 한 번쯤은 위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앱이 계속해서 이제 구동 중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력을 소모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뜨거워진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응급처치로 이제 핸드폰을 꺼놨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꺼놔도 도청이나 해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꺼져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는 이상 전원만 꺼놓는다라고 해가지고 안전하다, 안심하실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에 따라서는 그 전화기와 일체형으로 나와 있는 그 배터리가 많잖아요.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뭐 공장 초기화를 한다든가 스마트폰을 바꾸는 사례들이 있긴 있는데요. 예. 중요한 대화라든가 생활 뭐 그 공간에서는 좀 이렇게 스마트폰과 나를 좀 떨어뜨려 놓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거기에 백신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스마트폰에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걸로 잡아내기가 어려운가요? 스마트폰 자체에 백신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만든 폴 안티 스파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네. 그 프로그램에서 잡히지 않는 그러한 해킹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개인 사용자들이 좀 주의하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데요. 예. 해킹된 영상들을 가지고 말이죠. 불법 촬영 유통 사이트라는 곳이,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제 확산 경로를 통해서 이게 이제 거래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한 영상이 근데 근래 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보실까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여느 뭐 모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잘 보세요. 네, 몰카에 찍힌 그녀를 자살로 모는 것. 자, 이번엔 화장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만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서 있습니다. 섬찟하죠? 그러니까 이 영상은요, 부산경찰청에서 만들어서 유통 사이트에 올린 이른바 뭐죠? 가짜 몰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가짜 몰카입니다. 네. 네. 화제가 아주 크게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되는 이유는 네. 최근에 이제 몰카 범죄가 사실 막 증가하고 있고 지금 인터넷을 통한 지금 이제 해킹 사건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이게 모든 사람들이 접속자가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통하고 이제 유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했다라는 그런 사건이 지금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이른바 몰카, 그러니까 도둑 촬영된 동영상들이 이제 유통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행동에 옮기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피해자분들이 만약에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 예.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갖고 오고 증거가 없으면 수사 접수가 이제 안 되는 사례들이 좀 대부분에 있다 보니 네. 이제 피해자분들이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그 외에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좀 있다 보니 사실상 개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안 전문가로서 예. 본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경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불법적인 사이트에 이제 돌아다닌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일까요? 일단은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유통이 되고 있는 또는 본인이 확보한 사이트의 주소를 일단은 뭐 메모라든가 캡처를 사진을 찍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본인의 신원 신분과 유사한 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갖고 수사기관에 일단 의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사이버 수사대에다가. 예, 맞습니다. 예. 각 지방 경찰청이나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시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예. 이런 유통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범죄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강력한 처벌, 그래서 찍는 사람이나 유통하는 사람이나 모든 똑같은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성숙한 시민 인식, 몰카 범죄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을 했을 때 이런 피해가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안 전문가 이원업 이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